조합원은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만약 조합원이 정관에서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조합원은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또 현금 청산금 지급과 부동산 인도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조합이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현금 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최근에 노량진 1구역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났습니다. 조합원인 경우와 현금 청산자인 경우 각 어떤 방식으로 진행 경과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가 있을 때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금일은 최근에 노량진 1 재정비 촉진구역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득한 것을 두고 조합원은 물론 현금 청산자 대상자들로부터 다수 문의가 있기 때문에 양 경우 모두에 대해서 진행 경과 예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합니다. 조합원에 대한 진행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및 건축물 철거가 있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 이후에 사업 시행자는, 즉 조합이죠. 조합은 조합원 및 세입자 등에게 이주를 요구하고 이주가 완료되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게 됩니다. 도시정비법 81조 2항에 정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분양계약 체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만약 조합원이 정관에서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조합원은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조합이 사업 진행상 사정으로 분양계약 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조합원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착공 및 공사 진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주 및 철거 완료 후에 착공해서 신축 건물을 건설하게 됩니다. 또 준공인가가 있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사업 시행자는 시장 군수 등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고 시장 군수 등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에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 완료를 공보에 고시하게 됩니다. 도시정비법 83조 1항 3항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전 고시 및 소유권 취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준공인가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 및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를 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분양받을 자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도시정비법 86조 1항 2항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등기 및 청산금 청산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이전 고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도시정비법 88조 1항의 내용이고, 또 이전 고시 이후에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가격과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게 된다는 것이 도시정비법 89조 1항의 내용입니다.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이전 고시일이 다음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산금은 현금 청산금과는 다른 것이겠지요. 다음으로는 현금 청산 대상자에 대한 진행 절차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청산 대상자의 확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죠.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 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정관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은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현금 청산 협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의 진행이 있겠죠. 사업 시행자는 현금 청산 대상자와 현금 청산 금액에 관해서 협의를 진행합니다. 협의 기간은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90일입니다. 여기에서 협의가 만약에 성립을 하게 되면 조합의 현금 청산금 지급 의무와 현금 청산 대상자의 토지 등 인도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행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협의가 불성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수용재결 신청을 하게 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는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60일 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60일을 넘겨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 현금 청산금 지급과 부동산 인도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조합이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현금 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조합의 현금 청산금 지급 의무와 현금 청산 대상자의 토지 등 인도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내용입니다. 다만 수용 절차에 의할 경우 부동산 인도에 앞서서 현금 청산금 등의 지급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는 아까 협의 절차에 의한 동시행 관계와 비교가 되겠습니다.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현금 청산자로 분류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합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로든 현금 청산 대상자 분류가 된 경우라면 관리 처분 계획의 일부 취소 또는 수용 절차의 하자 주장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정 및 법령은 잦은 개정, 입법의 불비 등으로 해석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권리 의무에 관해서 직면한 문제점이 있으실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당신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껴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유튜브 구독과 저의 알림 설정까지 바라며 강법률사무소는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건평법률사무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유익한 정보들 많으니까 많이들 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